대한민국이 사라지는 날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법원 판결을 믿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뼈대를 조용히 뜯어내고 있습니다. 총성도 없습니다. 폭탄도 없습니다. 탱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정교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전쟁으로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자유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스스로 내어주는 방식으로도 사라진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투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세 개의 기둥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첫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법부. 둘째,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셋째, 국민의 뜻을 담는 입법부. 이 세 기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기둥이 하나씩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문장이 종이 위에 글자로만 남는 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름만 대한민국인 나라가 됩니다. 지금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부와 언론이 이념으로 물들 때 역사상 독재가 완성된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먼저 침묵했고 언론이 그 다음 복종했습니다. 법원은 본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어떤 이념이 유행하든 법관은 오직 법과 증거 앞에서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내부에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 임명 과정, 법관 연수 과정,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 이 모든 곳에 특정한 사상적 색깔이 스며든다면 법정은 더 이상 공정한 저울이 아니게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함께 국민을 향해 카메라를 돌린다면 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편향된 사법부와 편향된 언론이 함께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 자체의 변질입니다.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보면서 현실을 왜곡당하고 법원에 갔다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언론이 옳다고 보도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들은 저항할 근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자학원, 그 조용한 침투.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중국어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기관이 의도하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 한판, 현재는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의 CIEF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 500개가 넘는 대학과 교육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미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수십 개 국가에서 이미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기관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여론 조성, 그리고 친중 인사 육성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공자학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수들은 중국 정부의 민감한 주제 천안문, 티베트, 위구르, 대만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친중 세계관으로 훈련된 채로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일부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기자가 되고 정치인이 됩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학원은 폭탄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서 국가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 침투의 본질입니다. 1대1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노리다. 시장 문장국이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1대1로 정책 많은 분들이 그냥 인프라 투자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합니다. 1대1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항구, 도로, 철도, 통신망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보십시오. 중국에서 돈을 빌려 한반토타 항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그 항구를 99년 임대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스리랑카는 자국 영토 안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키스탄, 잠비아, 에콰도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 주권이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정치 주권이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와 지분 확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심화 이 모든 것이 1대1로의 한국판 변형입니다.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순간 우리는 외교에서도 군사에서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드 THAAD 사태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제도를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 이제 가장 두렵고 가장 정교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결국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 예산을 결정하는 곳,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곳,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 그렇다면 누군가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입니다. 직접 총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만약 사법부가 편향되어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관련 소송에서 특정 방향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언론이 편향되어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집중 보도하고 다른 후보는 배제한다면 유권자들은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자학원을 통해 훈련된 친중 성향의 인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권에 침투한다면 우리가 찍는 투표용지 위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필터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국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진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기들 편향된 사법부, 편향된 언론, 공자학원을 통한 내부 침투, 1대1로를 통한 경제 종속, 선거를 통한 입법부 장악. 이것들이 각각 별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각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설계된 순서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부가 편향되면 언론이 그 판결을 옹호합니다. 언론이 편향되면 국민들이 왜곡된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공자학원이 인재를 심으면 그 인재들이 사법부와 언론과 정치에 들어갑니다. 1대1로가 경제를 옥죄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부가 장악되면 모든 것을 법으로 고정시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실로 입증된 시스템 교체 전략입니다.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헝가리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독재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합법적으로, 단계적으로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반도체, K-컬처, 군사력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규모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감긴 순간 어떤 강한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두렵고 무겁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감각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절망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유는 소수의 영웅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눈을 뜨는 것으로 지켜진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알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판사들이 어떤 과정으로 임명되는지, 언론사의 자본 구조는 어떠한지, 이것들을 귀찮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국민은 조종당합니다. 둘째, 말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닿아야 합니다. 진실은 공유될 때 힘을 가집니다. 셋째,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 공론장에 참여하고 언론 리터러시를 키우고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말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국민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당신입니다.